자, 이번 시간에는 문호개방 후 개화정책의 추진 있죠? 그 부분을 하시는 거예요. 자, 문호개방은 뭘 말할까?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강화도 조약 체결, 개방 이후에 정부는 무슨 정책을 펴는다? 개화 정책. 근대화 정책. 근대화 정책을 핍니다라는 거야. 이 문호개방 이후에 1880년대까지 정부의 개화 정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좀 시기별로 나눠보면 1880년하고 1880년하고 1881년이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죠? 76년, 82년이니까. 그 다음에 1883년 이후에 1883년 이후에 그 개화정책 이런 식으로 순서를 좀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충 크게 보면 자, 강화도 조약 이후에 외국에 뭘 파견하냐면 사신을 파견해요. 자꾸 사신. 근대화 정책, 개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꾸 개항 이후에 외국에 무엇을 파견합니다? 사신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아까 하셨죠? 이거는요. 강화도 조약 체결 바로 직후에 파견된 게 뭐야? 1차 수신사. 1차 수신사. 누구? 김기수. 그리고 무엇을 저술했다? 일동기후. 그 다음에 80년, 81년. 요거 한꺼번에 해. 80년, 81년에는 2차 수신사. 2차 수신사. 이 사람 별표 쳐놔. 누구? 김홍집. 이 사람이 이제 일본에 가서 가지고 들어온 게 바로 조선책략이야. 조선책략. 반드시 별표. 조선책략. 자, 그래서 이 80년대 초반에 뭐야? 2차 수신사, 일본에 파견되었던 2차 수신사 김홍집에 의해서 일본으로부터 무슨 책이 조선에 보급되는 시대다?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보급되는 시기야. 그 다음에 81년에 또 누가 간다? 조사시찰단. 시찰단. 다른 말로는 신사유람단. 그래서 이거는 수십 명이 일본에 가는 거야. 수십 명이 일본에 가서 정부 기관은 물론 산업 전반을 시찰하고 돌아왔다. 이게 바로 뭐다? 조사시찰단이 또 파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다? 영선사. 누구를 대표로 갔다? 김윤식. 어느 나라로 갔다? 이 다른 사신들은 다 일본인데 요거는 어디야? 청이야, 청. 주로 간 목적이 뭐다? 기술을 교육받기 위해서. 기술교육연수단이야. 일종의 기술교육. 그러니까 서양의 근대 기술을 교육받기 위해서 기술교육연수단의 목적을 띠고 김윤식 통솔하에 청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의 텐진의 기기창에서 서양의 근대 무기 제조 등 기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대 지식도 좀 부족하고 1년 후에 파견 1년 만에 임오군란이 일어나서 재정적 지원도 끊기고 그래서 중도 귀국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설치된 게 뭐다? 기기창. 책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1883년에는 뭐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후에 미국에 뭐가 파견됩니다? 보빙사가 파견됩니다. 보빙사?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신에 파견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관제 개편도 있어, 관제 개편. 그래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1880년대 초에 무엇이 설치됩니다? 통리기무아문. 이건 청나라 제도를 모방한 거야. 청나라 제도를 모방한 거. 통리기무아문과 그 밑에 12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근대화 정책 개혁기구로 통리기무아문과 12사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제도 개편도 해. 군사제도. 군사제도도 개편한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중앙군이 5군영이었죠? 5군영. 그래서 5군영을 폐지합니다. 5군영 폐지. 그 다음에 새롭게 설치한 게 뭐야? 무위영과 그 다음에 장어영. 몇 영입니다? 2영입니다. 맞지? 2영 설치.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군대인 별기군. 자, 별기군이란 군대는 어떤 군대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군대.
1881년에 설치된. 이것은 어느 나라를 모방한 겁니다. 일본을 모방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 교관이 여기를 다스렸어. 자, 그래서 군사제도 개편을 뭐가 나와야 돼? 이영, 별기군, 장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쓰여있는 게, 여기에 쓰여있는 게, 다 몇 년대다, 요거. 몇 년? 1880년에서 1881년에 실시된 근대화 정책의 내용 있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1883년 이후인데, 그거는 이제 521페이지에 보면 3번 근대 문명과 근대 시설에 도입해가지고 기기창 해가지고 나오는 관청들 있죠? 그게 바로 다 연도로 확인하세요. 다 1880년대야. 그리고 요거는 다 뭐야? 83년 이후 맞지? 그래서 보빙사, 83년에 보빙사, 그 다음에 기기창, 줄만 쳐놓으세요. 기기창. 무엇을 만드는 관청이야? 무기. 무기. 어떤 사신의 파견의 영향이다? 요 영선사가 들어와서 설치한 게 바로 기기창이란 말이야. 기기창.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전항국. 전항국은 뭐 하는 거다? 화폐. 줄쳐놓으세요. 여기서 발행된 화폐를 뭐라 그런다? 당호전. 당백전은 어느 때 발행된 거야? 당백전은 흥선대원군 때 발행된 거야. 흥선대원군 집권기 물어보는 거지, 이 시기에는. 이때는 뭐 경복궁 중범비용을 마련해서 당백전, 이때는 당호전. 그걸 건의한 사람이 멜렌도르프예요. 그 다음에 우정국은 뭐 하는 거다? 우편사무. 근데 무슨 사건과 관련있다? 갑신정변으로 폐지되는, 갑신정변과 관련 있는 관청이야. 갑신정변과 관련된 관청, 우정국. 자, 그 다음에 직조국 그냥 줄만. 방직.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동문학, 교육과 관련해서는 동문학. 이건 이제 나중에 공부하게. 동문학, 외국어 교육기관. 동문학. 그 다음에 유경공원. 이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관리학교. 유경공원. 80년대 교육하면 동문학과 유경공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있어. 그거 광해원이야, 광해원. 곧 뭘로 바뀌냐면 제중원으로 바뀌어서 제중원이라도 돼. 광해원, 제중원. 크게 보는 거야, 그냥. 자, 그 다음에 전신. 통신으로는 뭐가 최초로 들어온다? 전신. 자, 그 다음에 뭐가 점화가 된다? 경복궁, 건천궁에서 뭐가? 전등이 점화됩니다. 경복궁, 건천궁,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도표 안에 있는 거는 다 대충, 뭐 어디로 가는 거야? 1883년 이후 정부의 근대화 정책.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걸 이제 수평으로 읽으면 이 내용, 지금 여기 나열된 내용이 다 뭐다? 강화도 조약 이후 몇 년대? 1880년대 정부가 추진했던 근대화 정책의 내용이다. 그렇게 하시고 시기는 강화도 조약 체결 바로 직후에 1876년 1차 수신사, 그 다음에 2차 수신사, 조사시찰단, 영선사, 통리기마문과 12사, 이영과 별기구는 80년, 81년, 그 다음에 나머지 보빙사를 포함해서 요거는 다 83년 이후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 이후 정부는 뭐다?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제4절. 개화운동과 위정특사운동. 그래서 요거 간략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책에 있으니까 또 뭐 새로운 건 아니니까 책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순서만 편집을 잘한 거지.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한다? 이때 이제 두 가지 사상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두 가지 사상. 하나가 뭐다? 개화사상이고 또 하나가 위정적사사상이야. 자, 먼저 개화사상을 합니다. 자, 개화사상은 열자라는 뜻이야. 열자? 자, 있어 이 개화사상이라고 하는데 개화사상은 어떤 사상이다? 서양과 통상을 하자 말자. 통상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통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교류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서양의 먼저 근대화된 근대 문물을 수용하자, 수용하면 안 된다. 수용하자라는 거야. 자, 이게 바로 개화사상이라고 합니다. 개화사상. 그래서 개념 정리해 놓으시고, 그리고 개화사상은 어떤 애들이, 선진적인 관리들, 선진적인, 개혁적, 선진적인 일부 관리들. 그러니까 일부 양반 유생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중인층,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형성된 사상이다. 그럼 이 개화사상은 뭐야?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18세기 후반에 무엇의 영향을 받게 됐다? 북학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야. 북학파 이렇게. 그래서 청과 통상을 주장한 북학파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그리고 서양의 근대화 운동에게도 영향을 받아. 뭐냐면 양무운동, 청에서 일어났던 운동을 양무운동이라고 해. 일본에서 일어났던 운동을 메이지 유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개화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북학파를 시작으로 해서 19세기에 이런 사람들, 이규경, 최양기, 특히 최양기는 좋잖아. 최양기, 이런 사람들이 다 무엇을 주장한 사람이다? 서양과 적극적인 통상을 주장한 사람이다. 최양기, 명남루 총서를 저술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개화사상의 선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바로 통상개화론자들인데, 걔네들이 박규수, 그 다음에 오경석, 그 다음에 유홍기,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요 세 사람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얘네들을 통상개화론자라고도 하고, 얘네들을 바로 뭐라 그런다? 개화사상의 선구자라고 하는 거야. 자, 얘네들은 어떤 입장이라고? 개화사상가들이라고. 따라서 서양과 어떻게 하자라는 입장이야? 통상을 하자라는 입장이야. 그래서 이 당시에 이때가 두 차례 양요가 발생해서 서양이 통상욕을 해올 때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네들은 어떻게? 통상을 합시다! 라고 지지하는 애들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강화도 조약 체결할 때는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 강화도 조약 체결을 합시다라고 지지했던 세력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특히 박규수는 박지원의 손자야. 박지원의 손자라고. 박지원이 바로 노론. 박지원의 손자라고요. 그래서 박지원이 북학파의 한 사람이었잖아. 자, 그래서 노론 일부에서도, 양반 유생 일부에서도, 관리 중에서도 나오는 거야. 대표 선생님 누구야? 박규수. 오경석은 역관이야. 외국어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유홍기는 의사야. 그래서 신분층으로는 뭐야? 중인층이죠. 그래서 일부 유생, 그 다음에 중인층을 중심으로 개화사상이 형성되어 나갔습니다라는 거야. 그리고 특히 오경석에 관한 사라짐은 나오죠. 오경석, 나의 아버지는 역관으로서 하면서 막 그 사라짐 나오죠. 그거 봐. 그래서 역관으로서 이 사람이 청나라에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청나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청으로부터 이 책을 전래합니다. 해국도지 영환지략. 해국도지 영환지략 등. 저 두 책은 반드시 기억해놔. 해국도지 영환지략 등을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다? 오경석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책도 무슨 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 책이냐면 개화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북학파, 대외적으로는 양무운동, 메이지유신, 해국도지 영환지략, 이런 것들이 바로 무슨 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개화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서 이제 박규수가 서울의 북촌에 살았거든? 서울의 북촌은 이제 양반들만 사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 박규수의 집에서 사랑방을 열었어. 그래서 이제 이 양반 자제들을 막 교육시키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이 바로 결국은 개화파로 성장해 나간다. 개화파. 그래서 김홍지, 김옥균 이런 사람들. 자, 그래서 개화파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실제로 관리로 등용이 되어서 문호 개방 이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80년대에 관리로 등용되어서 무엇을 추진해 나간 세력이다?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간 세력이다. 개화 정책을 실제로 추진해 나갔던 세력들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개화파가 크게 두 개로 양분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요 두 부분도 반드시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게 어떤 내용이다? 525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온건개화파 줄, 온건개화파 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급진개화파 줄, 급진개화파 줄.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묻고 별표 쳐놔. 그래서 요 두 세력을 반드시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다? 개화사상가들이야. 그래서 서양과 통상을 해서 서양의 문물을 수용해서 어떻게 우리나라도 근대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근대화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동감, 공통점이나 개혁의 정도와 방법에 따라서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하나는 뭐다? 점진적으로 하자. 말 그대로. 점진적인 개혁을 하다.
말 그대로 얘네들은 뭐 급진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점진적인 개혁을 하자라는 옹공개혁파는 어떤 입장이냐면 서양의 문물을 수용해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도 좀 나누는 거야. 서양의 사상은 서양의 사상이나 제도 이런 것들은 수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개혁을 해 나가도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것은 지켜 나가면서 다만 서양이 먼저 근대화된 부국강병한 나라이기 때문에 기술은 발달했단 말이야. 기술. 그래서 기술을 중심으로 받아들여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서양의 사상이나 제도는 X. 그 다음에 기술을 중심으로 받아들이자. 이게 바로 옹공개혁파의 사상이야.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틀은 지키면서 기본적인 틀은 정신은 지키면서 어떻게 기술을 중심으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 자, 이거를 이렇게 불러. 동도서기론이라고. 동도서기론. 그래서 얘는 어떤 입장이 있다고 해야 돼? 동도서기론적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무슨 사상을 말한다? 온건개화 사상을 말한다. 이들의 입장은 점진적으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입장이다. 서양의 사상 등은 수용하면 안 된다. 서양에 발달된 기술을 중심으로 수용해야 된다. 이게 바로 동도서기론이라고. 이거하고 같은 입장이 중국의 중체서역론이야. 중체서역론도 바로 이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또 일본의 화혼양제라는 게 있어. 화혼양제적 입장. 자, 그래서 동도서기론이 바로 이 입장인데 중국의 중체서역론이나 일본의 화혼양제나 어떻게? 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동도서기파라고 돼 얘네들을. 그래서 이런 사상이 나오면 이거 옹공개화 사상이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옹공개화파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 반면에 급진개화파였지. 급진개화파는 급진적으로 아주 전면적인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서양의 사상이나 제도도 다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기술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서양이나 사상이나 기술 모두를 다 수용해서 아주 정신까지 뜯어고치자라는 거야. 그래서 전면적인 근대화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세력이다. 자, 이런 입장을 뭐 어떤 입장이라고 하냐면요. 요게 이제 온건개화 사상하고 대립되는 입장이지. 자, 요거는 변법자강이라고 해. 변법자강, 변법개혁 이래도 되고. 변법자강, 변법개혁. 그 다음에 문명개화론, 문명개화 이렇게. 자, 그래서 변법자강의 입장에서 문명개화론에 입각해서 하면 무엇을 말한다? 급진개화 사상을 말한다. 그러면 입장이 어떤 거야? 급진적으로 개혁하자고. 어떻게 하자고 구체적으로?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사상이나 제도까지도 전면적으로 수용해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 자, 그래서 요 두 세력이 본격적으로 분열을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요, 주로 누구냐면 김홍집. 이 책에 다 있는 거야.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요런 사람들. 어윤중. 그리고 대다수의 민씨 정권들. 그래서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민씨 정권이 바로 온건개화 사상가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소수야, 소수. 다수고, 개화 사상가들의 대다수는 이 입장이고, 소수인데,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근데 둘 중에서 얘네들이 바로 고위관료야. 고위관료고 얘네들은 소장파 관료야. 소장파. 아주 젊은 애들이야. 젊은 애들. 그래서 고위관료, 그래서 이게 권력자. 얘네들은 권력자가 아닌 거야. 그래서 갈등이 심해지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데 얘네들은 청에서 일어났던 개혁운동을 뭐라고 그랬죠? 양무운동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청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해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애들이야. 양무운동이 바로 점진적인 근대화 운동이야. 반면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근대화 운동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거든? 이 메이지 유신은 아주 급진적인 근대화 운동이었어.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그러니까 양무운동에 특히 영향을 받았던 애들은 온건기압하고 메이지 유신에 영향을 받았던 애들은 급진기압파야. 그리고 얘네들은요,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자주독립 국가가 아니다. 왜? 청과 군신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청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게 목적이야. 청과의 관계를 단절하자 이렇게 단절하자 이게 목적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독립당이라고도 불러. 독립당. 자주 독립당. 반면에 이렇게 추구하면서 얘네들을 비판하는 거야. 얘네들은 청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청과의 관계를 지금 당장 끊을 수는 없다.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4대당이라고도 불러. 4대당. 그래서 독립당과 4대당 이런 용어가 나온다. 자, 그래서 결론은 지금 온건기압파는 주로 어떤 입장이다? 사람은 김홍직, 김윤식, 어윤중 민시정권 주로 정부의 고위관료로서 양무운동을 모델로 하였으며 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세력이었다. 반면에 이 급진기아 세력은 어떤 세력이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등 일부 기아파 지식인들로서 예전 소장파,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받았다. 일본, 청, 그다음에 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했다. 그래서 얘네들의 갈등이 심해진 거야. 얘네들의 갈등. 그래서 반드시 요 두 세력 정리해놔. 그리고 요 두 세력 간의 갈등 때문에 일어난 게 바로 갑신정변이라고. 갑신정변. 자, 그래서 요 지금 개화사상의 흐름을 하신 거예요. 개화사상가들은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는 뭘 주장했을 것 같다? 서양과의 통상을 합시다라고 주장했을 것 같아.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에는 뭐라고 주장했을까? 강화도 조약 체결을 지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 정부가 실제로 아까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그랬지? 그래서 특히 얘네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로 등용되어서 실제로 개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갔다. 근데 이제 나가는 과정에서 두 개를 크게 대립하더라. 점진적으로 하자라는 것과 급진적. 그래서 요 부분 정리 잘 해두세요. 반드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간다? 위정척사로 갑니다. 자, 위정척사 사상. 그래서 개화 사상과 대립되는 사상으로 바로 위정척사가 있는 거야. 위정척사. 위정척사 사상이 있다. 그럼 위정척사는 뭐냐라는 거야. 하나는 개화 사상이고 하나는 위정척사. 자, 위정척사는 뭐냐면 이거는 조선의 전통 질서를 수호하자라는 거야. 기존의 질서를 지키자. 기존의 조선의 전통 질서를 어떻게 하자? 그대로 수호하자. 유지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서양과 통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서양과 통상하면 안 된다. 교류하면 안 된다.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자, 근데 왜 이런 입장이 있냐면 얘네들이 바로 서양을, 일본을 포함해서 서양을 오랑캐로 봐. 오랑캐로 본다고. 오랑캐. 그게 바로 성리학적 사고방식이지. 자, 그래서 성리학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다수의 유생들의 생각인 거야. 그래서 다수의 유생들의 생각은 조선은 문화적인 선진국, 문화국가인데 일본을 포함해서 서양은 오랑캐라고 취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랑캐하고 적극적으로 교류를 한다면 오랑캐의 문화가 들어와서 조선의 좋은 문화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 배척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서양과 통상하면 안 돼. 그래서 얘네들은 사상, 기술 모두를 다 거부하는 애들이야. 자, 그래서 얘네들은 좀 보수적인 세력이지. 보수적인 세력. 그래서 이걸 위정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봉건적이다. 조선의 전통 질서를 수호한다. 조선의 전통 질서를 봉건 질서라고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봉건적이다. 그 다음에 서양을 배척한다. 그래서 반외세적,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한 세력이다. 보수적인 세력이다. 그걸 위정척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한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순서별로 1860년대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이제 배경인 거야.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두 차례에 뭐가 발생합니다? 양요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야? 병인양요하고 신미양요. 이것이 일어난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서양이 뭘 요구해 왔어? 통상을 요구해 오는 시기지. 통상 요구.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유생들, 위정척사가들은 양요가 발생했을 때 서양의 통상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했겠느냐라는 거야. 어떤 입장을 취했겠어? 화해하자, 싸우자. 싸우자라는 거지. 그래서 이때 등장한 게 바로 척화주전론이라고. 척화주전론. 그래서 1860년대에는 무슨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척화주전론이라는 위정척사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다, 척화주전론이? 서양과 싸우자. 화해하면 안 된다. 이게 어디에도 들어가 있어? 이 내용의 글이. 척합의에 들어가 있는 거지? 척합의. 척화비에 들어가 있는 거지, 척합의. 그래서 척합의에도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게 척화주전론이죠. 자, 그래서 근데 이거는 결국은 뭐야? 서양의 통상 요구에 대해서 통상을 하자라는 거야. 거부하자라는 거야. 통상 요구를 어떻게 한다? 거부하는 운동이었습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척화주전론의 내용을 담은 상소문이 막 올라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척화주전론, 서양이 침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우거나 화해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화해하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막 척화주전론, 척화비, 통상 요구 거부. 이게 1860년대 위정척사 운동이야. 이것의 배경이 됐던 사건은 양요. 거꾸로 양요를 주고서 병인양요나 신미양요를 주고서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위정척사 운동을 하면 척화주전론, 통상 요구 거부 운동.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이항로, 기정진. 그래서 사료지문 요 부분 잘 나온다. 이항로의 글과 기정진의 글을 읽으세요, 반드시. 그래서 이항로, 기정진은 무슨 사상가라는 거야, 그럼? 위정척사가. 무엇을 전개했습니다? 척화주전론, 통상요구 거부. 당연히 이것은 대원군의 무슨 정책을 지지하는 운동이야? 쇄국 정책을 반대하는 운동이야? 쇄국을 지지하는 거야? 쇄국을 지지하는 운동이었지? 거기까지. 그런데 이제 대원군이 물러나죠. 흥선대원군이 물러났지? 물러나고서 이제 일본과 강제로 무엇이 체결이 돼?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지? 강화도 조약. 개항이 됐지? 개항. 개항이 됐지? 개항. 개항이 됐지?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 그러면 이 일본과의 조약 체결에 지금 개화 사상가들은 합시다라고 했겠지만 얘네들은 어떻게 했겠느냐라는 거야. 이게 이제 1870년대 위정척사 운동이 전개되는 거야. 얘네들은 당연히 안 된다. 얘네들이 생각하는 오랑캐는 서양뿐만이 아니라 일본까지 포함한 오랑캐란 말이야. 그래서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한다. 그래서 이때 누가 상소문을 올린다? 최익현이 무슨 상소문을 올린다? 오불가소. 중요하다. 오불가소. 그것도 반드시 읽으시고. 이때 주장한 게 뭐다? 외양일체. 외양일체. 뭐다 이게 외양일체가? 왜? 일본이나 서양이나 똑같은 놈들이다. 오랑캐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최익현, 오불가소, 외양일체론이 주장되었다. 이게 바로 몇 년대? 1870년대 위정척사 운동이에요. 이게 등장하게 된 배경은 뭐야? 배경. 강화도 조약 물어보는 거지. 거꾸로 강화도 조약을 물어보고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위정척사 운동은 뭐 물어보는 거야? 최익현의 오불가소, 외양일체론. 그러나 이때는 흥선대원군 집권기가 아니라 고종과 민씨정권, 개화에 관심이 있었던, 그래서 이들의 요구를 저지하고 통상개화론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결론은 개항을 하는 거지. 개항.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개항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 개항 이후에 정부가 무슨 정책을 합니다? 개항 이후에 정부가 무슨 정책을 합니다? 개화 정책을 하잖아. 근대화 정책. 근대화 정책을 하죠. 근대화 정책. 그래서 개화파들은 실제 관리로 등용되어서 이 개화 정책,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간 세력이지만 이 세력은 반대로 위정척사 사상은 여기에 강하게 반발했을 거란 말이야. 근대화 정책에 반발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어난 운동이 바로 1881년이야. 그 신사척사 운동이라고 한다. 신사척사 운동이라고 한다. 신사년이야. 1881년이. 1881년이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누가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한다. 이만손. 영남유생인데 영남유생을 대표해서 영남만인소를 올리는 거야. 영남만인소. 그래서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그다음에 홍제학은 강원도 유생. 홍제학을 중심으로 만원 척사소 운동, 만원 척사소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그러면 이 이만손이나 이 홍제학의 이 영남만소나 만원 척사소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정부의 근대화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얘네들은 근대화 정책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결국 이건 무슨 운동이다? 개화 정책 반대 운동이라고. 개화 정책 반대 운동이야. 반대 운동. 그래서 1880년대에는 무슨 운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개화 정책 반대. 근데 아까 이 근대화 정책 내용 중에 특히 80년, 81년의 근대화 정책 내용 중에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나오죠. 그쵸? 그거 반드시 별표 쳐놓으라고 그랬지?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 조선 책략도 반드시 사료지면 잘 나오는 거야. 그거 어디에 있냐면 528페이지에 읽기 자료 보시면 돼. 조선 책략의 내용과 분석. 그거 반드시 읽으십시오. 이 책은 누가 지은 거냐면 청나라 외교관이 지은 책이야. 그래서 사람 써놓으세요. 황준헌, 황준센. 일본 주재 청나라 외교관 황준센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요, 어느 나라의 견해가 들어가 있는 거야. 청나라의 견해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조선에 대해서 충고를 해놓은 책이야. 어떻게 충고해놨냐면, 전체적으로 이런 정책을 하라고 충고해놨어. 서양 여러 나라하고 통상을 하십시오. 조선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국강병한 정책,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십시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 특히 요라고 그랬지, 러시아를 어떻게? 견제하라. 러시아를 견제하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친하고, 그 다음에 미국하라. 미국과 연합하라.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럼 요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읽어보니까, 그럼 무슨 책으로 빨리 간다? 조선 책략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보급한 거야? 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던 누구? 김홍집이 조선에 보급한 거다. 근데 특히 이 조선 책략이 유생들을 이 당시에 자극시킨 책이야. 유생을 자극시킨 책. 그래서 이 개화 정책 반대는 크게 보면 이렇지만 구체적으로는 이 책 반대 운동이야. 조선 책략 반대 운동.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그래서 1881년에 일어났던 신사척사 운동의 내용은 뭐다? 이만손의 영남만인소하고 홍제학의 만원 척사소 운동이다. 이 운동의 배경이 되었던 건 뭐다? 조선의 근대화 정책이 배경이 된 거지. 조선 책략의 유포가 배경이 된 거지. 그러면 이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개화 정책 반대, 조선 책략 반대 운동. 반드시 그거. 그래서 이게 1880년대의 정부의 뭐다? 근대화 정책에 반발한 위정 척사 운동이야. 그래서 위정 척사 운동의 흐름이야. 척화주전론, 통상거부 운동에서, 그 다음에 최익현의 오불가소, 외양일체론, 강화도 조약 반대 운동, 그 다음에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홍작의 만원 척사소, 개화정책 반대, 조선 책략 반대 운동. 자, 그래서 요게 흐름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사료지문도 잘 나온다고. 그 다음에 요 조선 책략이라는 책도 반드시 별표 쳐놓고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1890년대에는 의병운동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그 의병운동까지만 좁혀놓으면 돼.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위정척사 운동의 흐름이고, 위에 것은 개화운동의 흐름이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극하게 어떻게 대립을 한다고. 대립을 한다고. 개황 이후에도 여전히 대립을 한다고. 그래서 이 개화 세력과 위정척사 간의 갈등 때문에 일어난 게 바로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야. 이모군란. 자, 그래서 이 두 사상을 정리를 반드시 해놓으십시오. 거기까지. 자, 그래서 530페이지. 530페이지의 미음은 일부 유생들의 동도서기론, 그 줄 쳐놓으세요. 이거는 여기, 얘네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야. 자, 동도서기론. 일부 유생들의 동도서기론적 입장이다. 대다수의 유생은 위정척사 입장이었지만, 그 중에서 일부 선진적인 유생들은 무엇은 입장으로 전환한다? 동도서기론적. 자, 동도서기론은 무슨 뜻이다? 서양의 기술을 중심으로 받아들이자. 저 위정척사가들은 기술이 됐던 사상이 됐던 무조건 배척하는 거지만 얘네들은 우리의 정신이나 기본 틀은 지키되
서양에 발달된 기술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점진적인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일부 유생, 그리고 그 채소론도 있죠, 중간에. 이걸 무슨 입장이라고도 한다? 채서론의 입장이라고도 한다. 자, 그래서 동도서기론, 채소론, 중채서역론, 화원양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게 바로 온건개화 일부 유생이다. 그래서 거기까지. 그리고 사여지문, 이거는 곽길학의 상서부터 윤선학의 상서가 다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야. 동도 서기적 입장에서 한 가지만 읽어봐. 자, 곽길학의 상서만 읽어봅시다. 외국의 교는 사로서 마땅히 멀리하지. 여기서 교는 뭘까? 사상, 종교. 사로서 배척해야 하지만 그 기는, 기가 뭘까? 기술. 리로서 가히 이용우생의 바탕이 될 것인즉 농업, 상업, 의학, 배, 수레 등의 종류는 어찌 이를 거려 멀리하겠는가. 알아들으셔야 돼.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 입장은 지금 박스 안에 들어가는 이 글의 내용은 뭐야? 서양의 종교나 사상은 배척해야 되지만 기술을 중심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걸 위정척사로 가면 안 돼. 이거는 뭐야? 온건개화 세력으로 가야 돼. 동도 서기적 입장. 그래서 그거 확인하셨죠? 자, 그 다음에 531페이지에 주요 사항이 있는 거 있죠? 그거는 뭐 다 하셨으니까 한번 보는데, 개화사상, 동학, 그 다음에 위정척사를 비교 한번 해봐. 자, 먼저, 위정척사가 나왔지? 위정척사는 어떤 입장이다? 조선의 전통 질서를 수호한다. 그래서 봉건적이라고 한다. 봉건적. 그 다음에 일본을 포함해서 서양을 어떻게 한다? 배척한다. 그래서 그걸 반외세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봉건적, 반외세적, 민족주의 성격이 강하다. 그럼 뭐야? 위정척사. 반면에 개화는 조선의 전통 질서를 수호해야 돼? 아니지. 자, 개혁해야 되지. 그래서 반봉건이라고 하는 거지. 반봉건적. 반봉건적. 그런데 얘네들은 서양을 배척한다? 그렇지 않죠? 서양의 문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서양의 문물을 수용해야 된다. 서양과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된다. 문물을 어떻게?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 근데 이제 중간에 동학이라는 사상도 있다. 동학은 어떤 입장일까? 동학은 전통 질서를 수호하고자 했을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여기 동학의 주 구성원은 농민층인데? 조선의 전통 질서, 기존의 질서는 농민을 수탈하는 구조인데? 그래서 얘네들도 개혁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반봉건이야. 반봉건. 그 다음에 동학은 일본을 포함해서 서양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 배척. 그래서 반봉건, 반외세. 반봉건, 반외세,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자, 그래서 반봉건, 반외세, 민족주의적 성격 하면 뭘로 가는 거야? 동학으로 가는 거야. 반봉건적 입장,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면 개화로 가는 거야. 봉건적, 반외세, 민족주의 하면 위정척사로 가는 거야. 동학과 위정척사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럼? 반외세, 민족주의적 성격의 공통이지. 맞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특히 기억해놔. 자, 그 다음에 이제 온건기압파, 급진기압파는 여기 썼던 거 있지? 요거 그대로 한번 보시고. 개화 사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온건기화 사상하고 급진기화 사상. 그래서 온건기화 사상이 뭐야? 동도서기론, 채소론, 중채서역론, 화원양제. 급진기화 사상 뭐야? 변법개혁, 문명개혁. 그거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위정척사 운동의 흐름은 그대로 쓰는 거지. 60년대는 척화주전론, 통상거부운동, 세국정책을 지지한 거지, 이거. 배경은 양용, 이항로, 기정진. 70년대에는 최익현의 오불가서 외양일체론. 배경은 강화도 조약에 반발해서. 80년대 위정척사 운동은 신사척사 운동이라고 하는 거. 이만성과 홍제학의 위정척사 운동. 이건 무슨 내용이야? 배경은 개화정책 반대, 조선 책략 반대, 반드시.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놔. 1890년대는 무슨 운동? 의병운동. 그래서 의병운동만 쫓아놓으시면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근대사회, 저번 시간까지 근대사회 딱 들어와서 흥선대원군의 근대화 정책, 개화 정책 하나, 개혁 정책 하나,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조미소 조약, 비교, 그 다음에 개항 이후 정부가 무슨 정책을 했어? 근대화 정책. 그리고 이때 두 개의 사상 정리해 놓은데, 개화 사상과 위정척사 사상.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532페이지 이목을 한 이유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